체험단 방문하고 아주 개무시 당했다. 블로거 욕들도 막 하고 이거 하나 받으러 여기까지 왔다는 둥. 제공하는 서비스가 별로니 블로거들도 리뷰를 대충 작성하고 다시 안 오죠. 고객들은 그 대충 쓴 리뷰를 보고 당연히 가게를 방문하지 않겠죠. 그럼 사장님은 체험단 서비스가 역시나 효과가 없구나 하긴 해야 되니까 아무 블로거나 막 부르는 제일 싼 곳에 맡기게 돼요. 그럼 아무 블로거는 글을 더 대충 발행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매출이 오르는 블로그 마케팅 연구소입니다. 저번 강의에서는 블로거를 모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오늘은 블로거 모집의 다음 단계, 블로거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블로거를 선정했으면 블로거가 우리 가게로 오겠죠? 그때 어떻게 블로거를 대하면 좋을까요? 오늘 강의에서는 블로거가 우리 가게에 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블로거를 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쉽지만 사실 90%의 사장님이 실수를 하고 있는 부분이니 제발 꼭 끝까지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순서는 가장 먼저 블로거를 대하는 잘못된 태도,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블로거를 조심히 대해야 되는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악순환과 선순환, 마지막으로는 매출을 올리는 0.1%가 블로거를 대하는 방법, 이렇게 총 4가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에도 마찬가지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초대박 꿀팁이 숨어있으니 꼭 집중해서 시청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가게로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지만 제품을 판매하는 사장님들에게도 같이 적용이 되는 문제이니 같이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블로거 차별 대우 절대 하지 마세요. 이거 제가 블로거로서 사장님들의 가게에 정말 많이 다녀봤는데요. 블로거 차별 대우 하시는 사장님들 진짜 정말 많아요. 물론 모든 사장님들이 그렇지 않은데 제가 만나뵌 사장님들의 50%는 그렇게 저를 대하셨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약속 변경, 취소한다거나 무시하는 태도, 늦은 답변 등등 어떻게 보면 돈을 내는 고객들에게 하면 안 되는 태도들을 블로거한테는 쉽게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한 에스테틱을 갔었어요. 저를 손님 사이에 그냥 예약을 껴서 받아놓으신 거예요. 저는 몰랐죠. 그래서 저는 가서 탈의를 하고 10분이 넘게 누워서 기다렸어요. 다른 손님이 가기까지 기다렸는데 제 차례가 되니까 다음 차례 손님이 또 있으셨는지 관리를 정말 너무 빠르게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사장님이 계속 급한 상태라는 게 느껴졌었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죄송하다면서 녹차랑 홍차를 고르라고 해서 홍차를 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옷을 갈아입고 상담실로 나갔더니 죄송한데 시간이 없어서 차는 못 드릴 것 같으니까 그냥 사진만 찍고 빨리 나가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진짜 너무 어이가 없었고 기분이 너무 나빴어요. 그래서 저는 그 글은 유지기한이 끝나고 바로 삭제했어요. 이처럼 돈을 내는 고객들에게 하면 안 되는 행동은 똑같이 체험단한테도 하면 절대 안 돼요. 아마 그 사장님들도 기존의 진상 블로거들을 만났거나 그래서 그렇게 태도가 바뀌었을 수도 있죠. 저도 업체를 운영하면 알다시피 블로거들도 진상 없지 않아요. 또 체험단들은 한 번 오면 가게에 다시 찾아오지 않으니 한 번 보고 말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대하셨을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진상 고객을 만났다고 새로운 고객이 오면 저 사람 진상 같아 지레짐작하고 차별적으로 대하나요? 아니죠.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고객을 대해선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블로거들은 또 오히려 고객보다 더 조심히 대해야 되는데요. 그 이유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가장 먼저 블로거들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장님들은 어차피 체험단이니까 부정적으로 글을 쓰겠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저를 포함해서 다른 블로거들은 너무 화가 나면 2차로 글을 또 발행하기도 하고 혹은 리뷰 약속 기간인 3개월이 지나면 글을 바로 내려버리고는 해요. 아무리 포스팅 유지 기한이 있는들 정말 웬만하면 블로거들도 포스팅을 시간 들여서 작성하기도 하고 그것들이 끊임없이 유입을 만들어주니까 글을 내리지는 않거든요. 게다가 글을 내리면 블로그 지수에 좋지 않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하지 않는 행동인데 저는 사장님이 너무 별로였을 때 비공개 처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걸 떠나서 포스팅 자체를 엄청 대충 쓰게 되더라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일단 네이버에 체험단 불친절 이렇게 치면은 정말 많은 글이 나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현장 갔더니 취소시키고 불친절하게 하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네일샵에서 차별 대우를 받았던 적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제 블로그에 올렸었는데 그때 그 댓글들이 정말 많이 달렸어요. 많은 블로거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시더라고요. 막 자기는 네 돈 주고 관리받냐 이런 식으로 대놓고 말하는 샵도 있었고, 그리고 자기도 저런 적이 있었다. 돈 안 돌려주면 자기는 비공개를 했었다. 예약 문의는 고객일 때는 빠르게 답장하면서 블로거 포스팅에 대한 것만 답장이 느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기도 하고, 막 뷰티샵이 심하다. 블로거 욕들도 막 하고, 이거 하나 받으러 여기까지 왔다는 둥, 데이트를 블로그로 한다는 둥, 이런 식으로 가관인 말들을 늘어놓았다. 그리고 지나갈 때도 위아래를 훑어봤다. 이런 내용들이 되게 많죠. 그리고 체험단 방문하고 아주 개무시 당했다. 이런 식으로 저의 상황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시는 블로거들이 정말 많았어요. 이렇게 블로거들이 제 현상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시니까 제가 실제로 체험단 글을 썼던 그 글에 댓글로 이렇게 여기가 거긴가 봐요. 여긴 따로 저장해 둬야겠습니다. 이렇게 제 리뷰를 보고 온 사람들이 그 가게에 가지 않게끔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시는 걸 도와주셨던 거죠. 그러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러한 현상을 겪고 있고, 블로거들은 이걸 겪으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댓글로 혹은 게시글로 부정적인 바이럴을 쉽게 만들어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블로거를 조심히 대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블로거 또한 고객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앞 강의에서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블로거들은 보통 체험단을 하는 이유가 그 근처가 집 혹은 회사 이렇게 활동 반경 내에 있는 체험단을 할 확률이 높아요. 혹은 사장님 제품의 타겟 고객일 확률이 굉장히 높죠. 저 같은 경우도 가까운 거리일수록 가격이 낮은 체험단도 그냥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네 친구나 그 주변 사람들한테 이 가게가 너무 별로였으면 별로였다고 가지 말라고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와 반대로 저는 정말 마음에 들었던 체험단이 있으면 제가 주변에 직접 홍보를 막 했었어요. 거기 가라 이렇게 막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솔직히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자신의 활동 반경 혹은 자신의 타겟 고객이 될 수도 있는 체험단이 한 번 오고 안 왔다는 사장님들은 어느 정도 자신이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한 번쯤은 다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블로거도 사람이라서 내가 갔던 가게, 내가 썼던 제품들이 좋으면 다시 가게를 방문하거나 혹은 제품을 구매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다시 찾지 않았다는 건 그 가게, 서비스, 제품이 다시 찾아갈 만한 이유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100명이 한 번 오는 가게가 아니라 한 명이 100번 오는 가게를 만드셔야 성공합니다. 마케팅의 키는요, 사장님이 쥐고 계신 거예요. 마케팅의 기본은 사장님이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의 본질입니다. 아무리 마케팅을 잘하더라도 사장님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별로면 마케팅에 대한 효과는 굉장히 단기적이에요. 그 부분을 한 번 더 명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악순환과 선순환은 계속해서 반복되게 마련입니다. 다음과 같은 악순환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제공하는 서비스가 별로니 블로거들도 리뷰를 대충 작성하고 다시 안 오죠. 그러고 고객들은 그 대충 쓴 리뷰를 보고 당연히 가게를 방문하지 않겠죠. 그럼 사장님은 체험단 서비스가 역시나 효과가 없구나, 그냥 리뷰만 쌓는 거구나 하고 하긴 해야 되니까 아무 블로거나 막 부르는 제일 싼 곳에 맡기게 돼요. 그럼 아무 블로거는 글을 더 대충 발행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선순환을 느끼는 사장님들은 다음과 같겠죠. 제공하는 서비스가 좋고 블로거들이 리뷰를 열심히 작성을 하고 고객들이 열심히 쓴 리뷰를 보고 나도 가고 싶다 해서 방문하게 되고, 사장님이 체험단 서비스가 효과가 있구나, 매출이 확실히 느는구나 느끼게 되고, 계속해서 체험단 마케팅을 통해서 매출이 상승하는 이런 구조가 가장 최고의 구조인 거죠. 그러면 우리 블로거를 대체 어떻게 대하면 좋을까요? 매출을 올리는 1%의 사장님들은 과연 블로거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을까요? 가장 쉽게 말해서 블로거들을 우리 가게에 온 기자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외국에서는 블로거들이 기자 취급을 받거든요. 그 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가게에 촬영을 오게 되면 가게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다 블로그에 작성을 해서 이를 홍보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에 반해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죠. 블로거들이 약간의 공짜를 좋아하는 거지 취급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블로거들은 뭐다? 우리 가게를 홍보해준 마케터, 기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게에 방송 촬영이 왔다.
우리 가게에 기자가 왔다. 이렇게 하면 사장님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할까요? 첫 번째로 사장님이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방송을 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기자님이 우리 가게에 방문을 했다고 하면 사장님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서 계실 건가요? 아니죠. 사장님은 사장님의 가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어필을 하겠죠. 체험단을 대하는 사장님들이 체험단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비스만 띡 제공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봐왔는데요. 그렇게 하면 사실 블로거가 쓸 말이 딱히 없어요. 블로거도 취미로 활동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고, 혹은 전업 블로거나 취미 블로거를 떠나서라도 사장님만큼이나 그 사업 아이템을 잘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사장님이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사장님이 대충 하면 블로거는 그 이상으로 대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 제품과 서비스의 차별점, 그리고 이 글을 볼 고객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기자가 왔을 때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방송에서 우리 가게를 홍보하라고 왔을 때 사장님이 아무 말도 안 하지 않죠. 많은 고객들이 이 방송을 볼 테니까 최대한 우리 가게의 장점, 차별점을 통해서 고객들이 마찬가지로 이 방송을 보고 우리 가게에 올 수 있도록 사장님이 기자한테 설명을 열심히 할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저는 솔직히 잘 쓰여진 블로그 포스팅의 파급력은 어느 방송만큼이나 많은 사람들이 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차별점 같은 것들을 이 글을 읽을 잠재 고객들을 생각하시면서 최대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살짝 어렵죠? 에스테틱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에스테틱을 가려고 하는 고객들은 어떤 글을 보면 우리 가게에 방문하고 싶을까요? 그것부터 먼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먼저 기본 정보, 영업시간, 위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청결도나 친절함 이런 것들은 사실 가게의 내외부 사진 혹은 친절하다는 글 이런 것들로 표현을 할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효과, 관리 전후 효과가 좋은지에 대한 정보를 얻고 나랑 맞나? 안 맞나?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바로 그거예요. 그럼 해당 내용들을 글에 녹일 수 있도록 사장님들이 블로거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 제가 친절하게 단계별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블로거가 도착하면 내 외부 사진을 편하게 촬영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세요. 혹은 내가 이 가게에서 이 부분이 예쁘고 이 부분이 청결하고 뭐 상장이나 이런 것들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시면 이 부분 촬영을 해달라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면 단계에 대한 설명을 상세하게 해주세요. 효과가 어떻고, 뭐 효능이 어떻고, 이 단계는 어떤 단계고, 누구한테 좋은 거고,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다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WT 비탈모 센터라는 곳에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뭐 단계별로 사진을 찍고, 단계별로 어떤 거고,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디테일하게 좀 해주세요. 제가 에스테틱을 다녔을 때 대부분의 사장님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서비스를 진행하고 끝나세요. 그러면 알아서 하겠지? 이런 마음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블로거들은 더 대충 작성을 합니다. 서비스를 이렇게 직접 진행하면서 단계별로 설명을 해주시고, 혹은 사진을 혼자 찍기 힘든 타이밍들이 있어요. 뭐 블로거들이 셀카로 찍는 거다 보니까. 그러면 사장님들이 직접 촬영을 도와주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블로거가 이제 집에 갈 때 영수증 리뷰 부탁드리면서 뭐 음료수도 하나 드리고, 그리고 오늘 시술했던 내용들을 싹 다 정리해서 보내드리는 거예요. 담아줬으면 하는 내용들, 뭐 아까 말씀드렸던 상장, 뭐 사장님들의 경력 이런 것들 있죠. 고객한테 매력 어필할 포인트들을 최대한 세세하게 보내세요. 여기서 잘하는 가게들은 또 어떻게 하냐면요. 0.1%가 이러한 방법을 하고 있는데요. 사장님이 직접 전후 사진을 찍어서 전후 사진을 사장님이 편집을 하고 콜라주를 해가지고 이걸 썸네일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관리 전 사진, 관리 후 사진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만들면 되거든요. 1:1 비율로 만드시면 좋은데 직접 사장님 핸드폰으로 관리 전 사진 찍고 관리 후 사진 찍고 이거 직접 편집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글씨 넣고 화살표 넣고 모자이크 넣고 해가지고 이거 사진 대표 사진으로 해달라
편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세요. 이러면 블로거도 편하고 사장님도 편한 거예요. 사장님 같은 경우는 그 사진을 에스테틱 공식 인스타나 페이스북이나 SNS 계정에 2차 활용을 하셔도 되고요. 블로거도 글을 쓰기가 편리하고요. 게다가 에스테틱을 검색해서 오는 사람들은 효과가 제일 궁금할 거예요. 이 사진 같은 경우는 또 윤곽 관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윤곽 관리는 얼굴이 확실히 작아지는지 비대칭이 나아지는지 이런 것들이 가장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고객들은 효과를 제일 볼 수 있는 것들이 궁금할 테니 전후 사진을 썸네일로 사용할 경우에는 클릭할 확률도 높겠고 전후 사진이 없는 글에 비해서 구매 심리를 훨씬 더 자극할 수 있겠죠. 제가 누누이 말하는 검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정말 초대박 꿀팁이죠. 업종마다 물론 다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포인트는 그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장님 스스로가 우리 가게, 우리 제품의 차별점, 고객들이 알아줬으면 하는 점, 혹은 고객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가게에 방문할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이드라인, 사진 15장, 영상 15초 이상, 글 2000자 이상이 이 위에 것들을 모르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내용들을 모르고 그냥 사진 15장, 영상 15초, 글 2000자 이런 거 지켜서 글 쓰는 것들은요. 아무리 노출이 된들 글이 너무 뻔해요. 그리고 지루해요. 아무도 그 글을 보고 방문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글 자체가 안 가고 싶고 뻔하고 지루하면 아무도 방문하지 않습니다. 요즘 체험단도 다들 워낙 많이 하고 정보의 홍수의 시대라고 블로그 글이 하루에 몇백만 개가 발행이 되는데 거기 중에서 글이 튀려면 그리고 그 글을 보고 사람들이 우리 가게에 방문할 수 있도록 하려면 글에 이러한 포인트들을 주셔야 됩니다. 구매 심리를 계속해서 자극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도 정말 0.1%만 하고 있는 매출 오르는 블로그 마케팅 꿀팁을 알려드렸는데요. 어쨌든 간에 오늘의 포인트는 첫 번째, 블로거를 우리 가게의 마케터, 기자라고 생각을 해라. 잘 쓴 블로그의 파급력은 어느 방송 하나 못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단순 상위 노출을 떠나서 이 글을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 고객이라면 이 글을 보고 방문하고 싶게끔 구매 심리를 자극하는 글을 써야 된다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세요. 이 내용들을 블로거한테 전달을 해서 가이드라인 형태로 제공을 해주는 게 포인트다 라는 것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사기 업체를 고르는 방법, 그 사람들의 수법 이런 거에 대해서 다뤄볼게요. 실제로 저랑 계약을 한 고객사들 중에서도 사기를 당한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고 그리고 저한테 유튜브 댓글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도 사기 업체에 의심되는 곳과 계약을 하신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도 수고하셨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주변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요. 제 강의를 보시는 구독자분들 항상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모두 아프지 않고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